원장님들 원비 인상을 못하는 이유가 뭔가요? 매출 차이가 바로 납니다. 원생을 늘리기 위해서 가격을 낮춘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안 다니는 아이들이 음악학원 다니게 할까? 루치칸테 음악연구소 조니 소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컨설팅에 나가보면 아직도 8만 원짜리 음악학원이 있더라고요. 뒤에 실제 사례도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제가 이 원장님 원비를 무려 14만 원까지 올려드렸어요. 주변 학원과 시세를 맞추느라 이게 눈치만 보고 8만 원밖에 못 받으셨던 분이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도 낮게 받으시는 분들 충분히 높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원장님들도 학부모 눈치, 그리고 뭐 주변 학원 시세, 그리고 분당 단가 다 들으시고 실천하시는 원장님들은 앞으로 이 고민 안 하시게 될 겁니다. 전국적으로 통상적으로 이 정도는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죠? 지금 강의를 들으시는 분이 전국적인데도 불구하고 초급이 12에서 13, 한 14 정도 받으시는 분이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근데 각 지역에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교수비 기준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원장님들 아마 학원이나 이런 거 처음 등록을 하시고 교육청에 신고를 하실 때 이거 다 작성을 하셨던 부분일 거예요. 제가 조사해 본 바에 따르면 각 지역별로 최대 받을 수 있는 원비가 1.5배 이상 차이 나는 것도 있었어요. 뭐 이 정도 뭐 12만 원, 13, 14 이 정도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더 받고 싶으실 거예요. 그리고 더 욕심을 내 보자면 이렇게 더 받고 싶으실 거예요. 제가 뭐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원장님들 원비 인상을 못하는 이유가 뭔가요? 제가 사전에 설문조사 했던 분들 중에 보니까 한 30% 정도가 가격이 싸면 원생이 늘지 않을까 해서 원비를 못 올린다고 하신 분도 계셨고, 그렇죠. 지금 답변 주신 것처럼 또 나머지 30%가 주변 학원의 시세를 맞추기 위해서 원비를 못 올린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그러면은 원장님들이 정말로 원비를 인상하려는 이유가 뭔가요? 나의 수업 가치 인정, 그쵸? 맞습니다. 나의 가치를 올리기 위해. 그럼 그 가치가 올라가면 원장님들의 뭐가 늘어나죠? 그냥 인정받기 위해 그 명예를 위해서인가요? 그럼 지금 원장님들은 내가 수업 가치를 이 정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가를 못 받는다. 그 대가가 뭔가요, 사실, 진짜로? 그렇죠, 수입이죠. 맞습니다. 수입을 증가하기 위해서입니다. 원장님들 가치는 이 정도라고 나는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수입이 못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뭐 앞에 답변과 굉장히 모순점이 있는 거 아세요? 제가 아까 설문조사 드렸을 때 가격이 싸면 원생이 늘지 않을까 해서 답변을 주신 분들이 어느 정도 계셨어요. 하지만 모순적인 게 원생이 늘면 매출이 자동으로 늘어나나요? 지금 받는 수입으로 원생이 늘어나면 매출이 늘어나나요? 언제부터 음악교육이 박리담의 수업이 가능했었죠? 지금 거의 다 1대1로 아니면 뭐 1시간에 4~5명 받는다고 하더라도 수업은 다 1대1로 하시잖아요. 그죠? 자, 여기 원생 30명인 학원과 원생 20명이 학원이 있습니다. 어느 학원이 잘 되는 학원인가요? 30명. 뭐 수입 차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자, 많은 분들이 원생을 늘리는 거에 집중이 돼 있어요. 그리고 원생을 늘리기 위해서 가격을 내리기도 하세요. 그죠? 자, 그럼 이번엔 이거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10만 원 원생 30명과 15만 원 원생 20명. 원생의 차이가 나더라도 매출은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명이 더 들어오면요. 매출 차이가 바로 납니다. 원생을 늘리기 위해서 가격을 낮춘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원생은 그대로인데 매출 2배 이상, 그리고 최대 뭐 한 2.5배 이상까지 올라간 학원 사례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끝까지 집중을 해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시간 대비 매출은요, 원생 증가보다 원비 인상이 더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원장님들 목표를 바꾸셔야 됩니다. 원생 증가가 아니라 매출 증가입니다. 저출산 시대예요. 아이들은 점점 줄어들고요. 원장님들은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지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박리담에 이런 거 없습니다. 자, 그럼 원장님들이 원비 인상을 하려는 진짜 이유는 뭔가요? 바로 원생 증가가 아니라 매출 상승이겠죠. 자, 원생 증가에 혈안이 돼 있어서 옆 학원에서 아이들을 빼오기 바쁜 지역도 있어요. 한 층에 무려 음악학원이 4군데 있는 것도 있었습니다. 음악학원은 다니는 아이들보다 안 다니는 아이들이 훨씬 더 많아요. 다니는 아이들을 빼오는 그런 작은 시장에서 싸울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안 다니는 아이들이 음악학원을 다니게 할까, 이런 큰 시장을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모두 원장님들이 자기 안에 답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오늘 뭐 이런 문제 해답을 드릴 수도 있지만 사실 제가 오늘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뭐 1대1로 맞춤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찾아낼 수 있는 능력, 즉 잠재력을 키우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질문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무조건 다 올릴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무조건 다 올리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 교육청의 교습비 기준을 참고하셔야 됩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교육청에서 제시하고 있는 교습비 기준표를 맥시멈으로 꽉 채워서 받으시는 원장님들은 없으실 거예요. 대부분 뭐 14만 원이면 12만 원, 11만 원 이렇게밖에 못 받으시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미리 설문조사 하셨던 분들 위주로 지역 몇 개를 조사를 해봤어요. 자, 총 교습 시간 기준으로 최고 금액을 측정을 해봤습니다. 60분 주 5회 그리고 1개월 4.2주로 해서 1260분 기준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서울 서부 여기 속하시는 원장님들 있으셨어요. 자, 초급 130원 아마 동부보다는 좀 더 받으시는 거예요. 처음에 학원을 등록하실 때만 자기 해당 구만 보시기 때문에 다른 지역과 비교하시는 분들은 아마 거의 없으실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북부 이 정도 받고 있고요. 지금 지역별로 차이가 나죠. 훨씬 더 많이 받고 있어요. 자, 남부 이 정도로 받고 있습니다. 자, 중부, 성동, 광진, 강남, 서초 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확실히 단가가 높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에 굉장히 교육청 지원청이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제가 좀 뺐고요. 아시다시피 여기로 이렇게 전화를 하시면 바로 단가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뭐 타 지역도 계셨습니다. 경기도 구리, 남양주, 평택, 만산도 있었고요. 확실히 금액 차이가 많게는 10만 원 이상 차이 나는 걸 볼 수 있어요. 구리, 남양주는 올해 올랐더라고요. 금액이 한 만 원 정도 올랐습니다. 자, 시흥, 천안, 부산도 있었고 전남, 무안, 천안이랑 전남, 무안 원장님 오셨을까요? 제가 아까 설문조사에서 봤는데 안양, 과천, 광명 실제 사례 팁을 드릴 건데요. 안 들으시는 분과는 뭔가 좀 차별점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공유를 해드리는 거니까 앞으로 실제 사례가 계속 나올 거예요. 이 팁들은 뭐 공유를 하지 마시고 우리들만 알아가자고요. 아셨죠? 뭐 더 궁금하신 사항은 제가 피드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학원은요, 주변 학원들의 시세를 맞추기 위해서 8만 원을 받고 계셨어요. 1분당 뭐 초급이 뭐 115원 이렇게 쭉 됐었고, 이제 주 2, 3회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8만 원, 거의 지금 최고가를 받고 계신 겁니다. 8만 6천 원 중에 8만 원이면 아주 잘 받고 계신 거죠.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었습니다. 주 2, 3회였다는 거죠. 제가 이분께는요, 주변 학원 시세에 맞춰서 주 2, 3회 교습을 하는 거를 주 5회로 늘린 클래스를 추가로 만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14만 4천 원까지 받으실 수 있게 해드렸고요. 그리고 보니까 교습비를 계산 오류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교육청 예시에 40분 수업으로 주 5회 4주 800분 10만 3,200원 받으면 된다라고 예시를 들어놨더라고요. 그런데 뭐 이제 앞에가 그 사례를 보셨으니까 이건 쉬우실 거예요. 음악학원은 4주 클래스가 아닙니다. 1개월 클래스예요. 1개월. 4주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4.2주로 계산을 하셔야 돼요. 4.2주로 계산하면 더 받을 수 있죠. 10만 3천 원이 아니라 15만 4천 원, 16만 2천 원. 그죠? 자,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이런 원비 올리는 방법을 듣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니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실수들을 하고 계시다는 거 원장님들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런 뭐 교육청에서 지정해주는 법적 테두리 안에서는 최고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알아봤는데 우리가 이 실제로 이 분당 단가를 꽉 채워서 받는 학원은 거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출을 올리고 싶어요. 영어 학원들은 4주로 계산하는데 음악학원 4주로 계산하면 안 되나요 하셨는데 실제로 4주면요 한 달에 5주인 경우도 있어요. 5주면 실제로 한 달에 원비 2번 받으시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예를 들어 매월 첫째 주에 받으셨다. 그럼 4주 지나고 다섯 번째 주에 또 원비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지원청에 문의를 하시면 1개월 과정은 4.2주고요. 4주 클래스는 4주입니다. 이거 교육지원청 전화를 하시면 교육지원청에서도 모르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1개월 클래스만 달라질 거예요. 그 교육지원청이 직원이 모르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이 부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원비를 올려야 할까요? 원장님, 음악학원은요, 필요에 따라 가치도 결정이 됩니다. 필요에 따라 가치가 결정이 돼요. 자, 이 둘 중 이 가방 두 개가 있습니다. 10만 원짜리 시장 바구니 그리고 15만 원짜리 명품 가방이 있습니다. 이 둘 중 무엇을 구매하시겠습니까? 자, 10만 원짜리 시장 바구니가 있고요. 15만 원짜리 명품 가방이 있습니다. 어떤 가방을 구매를 하시겠어요? 자, 15만 원짜리 가방, 명품 백이요. 그죠? 아마 뭐 채팅을 못 치신 분들도 명품 가방을 선택하시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다 아는 명품 가방이 저렴한 것 같아서 이쪽을 사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싸면 다 학원에 오나요? 자, 분명히 제가 아까 가방 두 개를 보여드렸어요. 시장 바구니 10만 원짜리와 15만 원짜리 명품 가방.
근데 더 싼 10만 원을 왜 선택 하지 않으셨을까요? 싸면 다 학원에 올 것 같은데 싸면 가방을 선택할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싸다고 선택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죠? 좀 더 한번 극단적으로 가볼까요? 자, 시장 바구니를 팔기 위해서 가격을 더 극단적으로 내렸습니다. 1,000원으로 내렸고요. 하나는 명품 가방은 20만 원 올렸습니다. 이번에는 둘 중 어느 가방을 선택하시겠어요? 아마 좀 채팅을 치시는 게 좀 불편하셔서 좀 딜레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고민되시는 분도 계시고 장바구니 집에 많고 뭐 그래도 명품 구매하시겠다는 분도 계세요. 어떤 걸 고르시겠어요?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명품 가방 선택하시는 게 더 수월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쵸. 교육비 인식이 좀 싼 걸 찾는 분들도 계세요. 그 학부모님들 대상으로 하는 게 핵심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비싼 가방의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 원장님들이 명품 가방을 선택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 가격을 지불해도 그 이상의 값어치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하지만 이번에는 좀 상황을 바꿔볼까요? 이미 원장님들이 이 두 개 가방을 다 가지고 있어요. 구매를 하는 게 아니라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시장을 가는데 장바구니가 필요해요. 그럼 어떤 가방을 선택을 하실까요? 그쵸. 왼쪽에 장바구니를 선택을 하실 거예요. 여기서 금액 보고 결정하신 분은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중요한 모임의 가방이 필요해요. 그러면 아마 시장 바구니보다는 명품 가방을 선택을 하실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가방 선택은 어떻게 했어요? 필요에 의해서 가방을 선택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 필요를요, 우리는 니즈라고 합니다. 뭐 마케팅 강의에서 몇 번 들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뭐 니즈 파악, 니즈 파악. 바로 이 필요에 의해서 가방 선택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제가 이 두 가방을 극단적으로 선택해서 설명을 드린 이유는요. 이 두 가방의 비유가 학부모가 바라보는 원장님네 학원과 다른 학원을 비교하는 거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높은 필요로 높은 가치를 받으실 건가요? 낮은 필요로 낮은 가치를 받으실 건가요? 바로 필요에 따라 가치도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원장님 스스로 필요를 만들고 그 필요에 따른 가치를 증명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그 필요를 만들고 그 필요에 따른 가치를 높일 수 있을까요? 혹시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 트렌드 강의 들으셨던 분들 계신가요? 얼마 전에 무료로 제가 이렇게 오픈을 해드렸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거기서도 잠깐 언급이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왜 원장님네 학원을 가야 하죠? 저는 이제 컨설팅 가면 항상 원장님께 질문을 드려요. 왜 원장님네 학원을 가야 되죠? 이 학교 중심으로 수많은 음악 학원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원장님네 학원을 가야 하죠? 이 질문에 바로 답변을 못 하신다면 학부모가 굳이 원장님네 학원으로 가야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 질문의 해답이 바로 학부모가 원장님네 학원을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강의에서 제발 부탁을 드립니다. 원장님 스스로 시장 바구니가 되지 마세요. 그 가치를 낮추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자, 제가 음악학원의 경쟁력을 올리는 방법을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하수들은요, 가격을 낮춥니다. 그리고 중수들은요, 원가를 낮춥니다. 마지막 고수들은 품질을 올립니다. 자, 여기서 누구랑 경쟁하는지 볼까요? 자, 가격을 낮추면요, 주변 학원들과 시세 싸움을 합니다. 자, 원가를 줄이면 누구랑 경쟁할까요? 나와의 싸움이에요. 학원에 나가는 부대 비용, 고정비 같은 경우 어떻게 줄여서 더 수익을 낼까 고민을 하시는 거죠. 하지만 마지막 품질을 올리면요. 누구랑 경쟁을 해요? 경쟁이 없어요. 그 동네 그 학교에서 내가 유일하니까요. 자, 여기서 품질을 올려야 하는 건 이제 다 알아요. 그래서 원장님들도 음악 영어나 다른 인스타라방 들으시는 거잖아요. 그죠? 하지만 우리가 진짜 원하는 건 뭐예요? 원장님들이 진짜 원하는 건 뭘까요? 어떻게 하면 학부모가 부담스럽지 않고 가치를 인정받으면서 내 교습에 제대로 된 가치를 인정받으면서 원비를 올릴 수 있을까 하는 거 맞나요? 그 전에 우리는 마인드 세팅을 먼저 하자고요. 백종원 대표님이 항상 그 포방터인가요? 거기서 말씀하시는 게 있죠. 뭐라고 얘기해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까 봐래. 되돌아갈까 봐. 원장님들도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시고 다시 원비를 내릴까 고민하실까 봐 그래요.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시고 원비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면 아까 말씀해 드렸잖아요. 저한테 문의를 해 주시면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 내에서는 답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원비 낮추는 고민은 이제 하지 마시자고요. 학생들을 더 받기 위해서 원비를 낮추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원비를 올리기 전에 필수 요건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만족도 올리기입니다. 자, 학부모가 학원을 선택할 때 어떻게 선택을 할까요? 학부모님들이 그 음악학원을 방문했을 때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을 것 같아요. 여기 학원을 가야지 바로 마음먹고 방문하는 경우와, 그리고 여러 학원 다 알아보고 그 중에 하나를 고르는 경우,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죠? 자, 여기서 우리는 학부모님이 이 두 가지 중 어떤 선택을 하든지 학부모님 스스로가 합리적인 선택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합리적인 구매가 이루어졌다라는 생각을 하면 우리는 만족도가 높다라고 해요. 자, 만족도가 높은 합리적인 구매를 공식으로 보면요. 금액 대비 가치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죠? 자, 이 만족도가 싸다, 비싸다를 결정을 하겠죠. 자, 금액만 오르면요. 당연히 만족도는 떨어지고 학부모님들은 비싸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만족도를 올리기 위해서 쓰는 방법이 뭐예요? 금액을 낮춰요. 이 만족도를 올리기 위해서 우리는 흔히 아까 하수처럼 금액을 낮춥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가면 원장님의 그 교습의 가치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원장님들이 힘이 빠지고, 그리고 그 가르치는 교수력도 아마 금액에 따라 점점 낮아질 거예요.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그 가치도 낮아집니다. 그럼 학부모는 아이들의 만족도도 당연히 떨어지게 되겠죠. 자, 만족도를 올리는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가치를 올리려고 합니다. 가치가 올라가니 당연히 만족도도 올라갈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진짜 원하는 건 뭐예요? 금액을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금액을 올립니다. 그리고 금액 대비 더욱더 큰 가치를 줍니다. 그럼 만족도가 올라가겠죠. 그럼 금액 대비 싸다라는 만족을 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반복되는 얘기지만 스스로 가치를 낮추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 이상의 가치를 제공하시라는 거예요. 물론 지금 그렇게 제공을 하고 계세요. 하지만 학부모님들은 그 가치를 알지 못해요. 어떻게 하면 그 가치를 아실 수 있는지 다 들으시면 아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그 가치는 어디서 올까요? 제가 이 높은 가치 전달에 대해서 예를 들어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바로 멜론을 30만 원에 파는 가게인 과일 전문점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믿겨지시나요? 멜론 뭐 만 원 정도 될 거예요. 만 원 전후로. 근데 여기서는 30만 원에 멜론을 팔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지다 보니까 멜론이 뭐 30만 원이든 40만 원이든 과일을 사 먹는다고 해요. 대단하다고 생각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뭐 예를 들어서 한국인 여행객들이 가서 그 30만 원짜리 멜론을 구매하려고 하면 직원들이 못 사게 한대요. 아, 이거 나이 못 산다고. 이유가 뭘까요? 근데 여행객들이 그 과일 같은 경우는 한국으로 반입 이런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호텔에서 그 후숙 기간 맞추기 전에 이 멜론을 먹을 게 분명하니까 그만한 값어치를 못 느낀다고 전해주는 거죠. 그 멜론이 후숙을 해야만 제맛이 나는데 이 멜론을 먼저 먹을까 봐 미리 안내를 하는 거래요. 못 사게. 지금 드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는 걸 포기를 하고 돌아가는 사람들도 많다고 해요. 그 지난번 트렌드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는 뭐 고객에게 나쁜 경험을 심어주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지난 뭐 트렌드 강의에서도 좋은 경험을 심어 주어라 라고 했던 그런 본질이 여기 있는 거예요. 뭐 20만 원짜리 피아노 가정을 가르치는데 이 20만 원이 아깝다라고 느낄 만한 학부모는 이제 미리 걸음망을 거쳐서 아예 받지 않는 게 더 좋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구걸에서 파는 거는 단기간은 모르지만 아까 보셨죠? 장기간을 보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 샌비키아는 직원들이 그 뭐 과일에 대한 이론뿐만 아니라 멜론의 생산지를 직접 가보고 그리고 체험 교육을 통해서 이 멜론을 수확하자마자 그 직원들이 맛을 보게 하고 하루가 지난 뒤, 2일이 지난 뒤
계속해서 직원들이 이게 왜 30만 원짜리인지 이 멜론의 가치를 직접 경험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직원들이 왜 이 멜론은 5일 차에 먹어야 되는지 그걸 진심으로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최고의 맛을 낼 수 있는 그런 재배 시스템을 그 직원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와, 이거 진짜 30만 원 받아도 되는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뭐 우리가 흔히 이렇게 음식점을 가면 뭐 신메뉴 같은 게 그 맛이 궁금해서 직원에게 물어봅니다. 이거 맛있어요? 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보면 뭐 직원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아마 많아요. 그죠? 사람들이 뭐 보통 그런 답변을 많이 저는 듣더라고요. 이 메뉴 사람들이 많이 먹어요 라는 식의 대충 둘러서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하지만 먹어본 직원들은 어때요? 제대로 된 설명을 해주니까 설명만 했을 뿐인데도 자신 있게 추천이 되겠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금액이 비싸요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 금액 이상의 엄청난 가치를 전달을 했죠. 아까 그 샌비키아에서도 금액이 비싸요라고 하는 고객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이상의 엄청난 가치를 전달을 했어요. 자, 만 원짜리 멜론이 30만 원에 팔더라도 그만한 만족도를 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뭐 상담 능력이 물론 좋아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담 스킬에 대해서는 제가 뭐 2부에서 좀 더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원장님도 충분히 지금보다 더 금액을 올리실 수 있습니다. 자, 그 이전에 우리는 여기서 과감히 포기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원장님들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학부모는 오늘부터 과감히 포기하셔야 됩니다. 제가 샌비키아도 그 멜론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팔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음악을 배우라고 보내는 게 아니라 아이들의 뭐 시간을 때우러 보내는 학부모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과감히 포기하셔야 됩니다. 원장님들의 학원은 음악을 가르치는 곳이에요. 시간당 아이를 맡아주는 그런 보육해주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가치를 학부모에게 그 이상의 가치를 전달하는 게 목적인 거죠. 어떻게 해요? 높은 가치를 제대로 가르쳐야 되죠. 그리고 국어라에서 등록한 학부모에게는 두 번의 기회가 없다라는 점 잊으시면 안 됩니다. 뭐 경제가 어려워져서 음악학원, 미술학원 제일 먼저 끊어요 라고 하시는 원장분도 있어요. 그래서 뭐 한 명이나 더 받아야 돼요. 어떻게든 온 학부모들인데 이걸 어떻게 안 받습니까? 하지만 아셔야 될 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차피 그 학부모는 나가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매슬러 욕구 5단계입니다. 자, 이 욕구 5단계는요. 아래 욕구가 충족되어야만 그 윗단계의 욕구를 채울 수 있고요. 반대로 먹고 살기 힘들면 윗단계부터 우리가 포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음악을 배우는 건 어디에 속할까요? 자, 가장 윗단계인 자아실현의 욕구 단계 중에 가장 상위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가 어려워지면 어때요? 음악학원, 미술학원 제일 먼저 끊는 겁니다. 결국 원장님이 아무리 싸게 해도 무조건 싼 거 찾는 사람들은 원장님의 가치만 갉아먹어요. 아까 원장님들 그 가치를 인정받고 싶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리고 켈릭 등이 재조명한 욕구 피라미드입니다. 자, 양육이 가장 위에 있어요. 그리고 요즘 결혼을 해도 양육을 안 해요. 그래서 저출산이 발생을 하죠. 뭐 학교뿐만 아니라 학원들도 그 아이들이 줄어들잖아요. 뭐 그 아래 배우자 유지, 뭐 결혼도 많이 하지만 요즘 이혼도 증가하고 있죠. 그 아래 배우자 획득, 연애, 결혼, 출산 뭐 세 가지를 포기하는 세대를 삼포 세대라고 하는데 이 단어가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그나마 아래에 있는 지위 존중에 그나마 성인 음악 학원에 속하겠네요. 하지만 삼포 세대에게는 뭐 지위 존중의 피라미드가 이렇게 제일 꼭대기겠죠. 그죠? 그 마찬가지로 먹고 살기 바쁘면 어때요? 가장 윗단계부터 포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슬프지만 현실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죠. 대충 아이들의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음악학원을 보내는 학부모는 과감히 포기해라. 무조건 싼 거 찾는 사람은 어차피 떠나더라라는 겁니다. 구걸에서 파는 거는요, 안 파니만 못한다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자,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도 앞으로 원장님들이 학원을 운영하시면 가격 인하 욕구가 한 번은 오시리라 생각을 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이 5가지만 기억을 하세요. 첫 번째, 그냥 하지 마세요. 가격 인하 하지 마세요. 자, 두 번째, 하지 말라니까요. 가격 인하. 그리고 세 번째, 가격 인하 제발 좀 하지 마세요, 원장님. 이렇게 세 가지를 생각했는데도 가격 인하의 유혹이 온다. 자, 네 번째, 다섯 번째 생각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나의 가치를 더 이상 올릴 가치가 없는지, 우리 학원의 가치를 더 올릴 수 있는 게 없는지, 이걸 고민하시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 주변의 학원과 그 가치가 같은지. 제가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렸어요. 제발 하지 마세요. 라고. 하지만 이 5가지를 순서대로 생각을 하시면서 한번 곱씹어 보세요. 그리고 마지막 2개, 4번, 5번은 바뀌면 안 됩니다. 이 순서대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4번, 5번 바뀌면 어떻게 돼요? 하향 편준화 되는 겁니다. 하향 편준화. 이 순서대로 생각을 하시고 가격이나 유혹 분명히 오실 겁니다. 하지만 마음을 다스리고 하지 말자. 이 5가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팁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팁 공유는 하지 말고요. 자, 나만 알고 가자. 자, 학부모님들이 비싸대요. 그럼 원장님들 뭐라고 말씀하세요? 처음 상담이 왔습니다. 원비를 올리더니 부모님들이 비싼데요. 다른 학원보다 비싸네요. 그럼 뭐라고 답변하실 수 있을까요? 자, 한번 적어볼까요? 원장님들만의 뭐 얘기하는 우리 학원은 특별함이 있습니다. 그럼 저는 묻습니다. 그 학원의 특별함이 뭔가요, 원장님? 그만큼의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도 다 똑같이 하고 있던데요. 자, 제가 이제 컨설팅을 가면 이거를 원장님들께 맞춤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다 맞습니다. 근데 아마 학부모님들께 이 반박의 기회를 계속 주시는 답변들을 거의 대부분 하고 계세요. 원장님들께 이거를 달달달달달 외우게 합니다. 툭 찌르면 바로 이 답변이 나오게끔. 참고로 상담을 하실 때 학부모나 원장님 입에서 그런 부정적인 답변이 3번 나오면 그냥 아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긍정적인 답변이 나오도록 해야 돼요. 자, 여기서 저는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요. 맞습니다. 저렴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원에 보내는 학부모님들은 저렴하다고도 하더라고요. 이거 물론 저만의 언어를 사용해서 썼지만 여기서 원장님네 학원에 맞춰서 말씀하면 되겠죠. 저렴하진 않아요. 뭐 이런 식으로 원장님들의 언어로 바꾸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 구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걸 추천을 드려요. 제가 아까 뭐 이렇게 부정적인 말이 3번이 나오면 그냥 아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긍정적인 답변이 나오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그 접속 부사인 여기 그리고 이 자리에 하지만 그런데라는 부정적인 단어를 쓰는 게 문맥상으로 맞아요. 하지만 그리고라고 하셔야 합니다. 자, 제가 한번 해볼게요. 맞습니다. 저렴하지 않아요. 그런데 저희 학원에 보내는 학부모들은 저렴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뭐가 머리에 남는지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저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원에 보내는 학부모님들은 저렴하다고 하더라고요. 자, 마지막에 뭐가 머리에 남는지 고민을 해보시면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게 더 효과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단언컨대 들으시고 원비를 인상하잖아요. 비싸요? 라고 물어보는 학부모가 이상한 겁니다. 이상하죠? 지금 대부분의 원장님들이 학부모님들의 비싸요라는 답변을 하기가 어렵기도 하고 눈치를 보기 때문에 인상을 꺼려 합니다. 하지만 2부까지 들으시면 이 비싸요라는 답변이 나오질 않아요. 신기하죠? 자, 마지막 팁입니다. 지금 최대 금액을 받고 있어요. 분당 단가 최대 금액을 받고 있는데 더 올리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오늘은 기초 과정이라고. 아마 이미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이런 분들 특강 악기를 추가하세요. 특강 악기를 제가 추천을 드리면 어떤 악기를 추천해 드리냐면 뭐 우쿨렐레나 칼림바, 바이올린, 뭐 플룻 이런 걸 추천해 드리는데 기존에 피아노 수업을 뭐 주 5회 15만 원 받으시는 학원이라면 주 4회 하고 마지막 주 1회 하루 더 오잖아요. 그때 피아노 잠깐 하고 나머지 시간 우쿨렐레 하는 겁니다. 그럼 이러면은 아까 교육청에서 신고하는 거 문제없이 17만 원 받으실 수 있어요. 특강 악기 주 1회 2만 원으로 우쿨렐레 추가하는 겁니다. 이 과정을요. 여기서 특강 악기로 하셔야 될 거는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뭐 우쿨렐레, 칼림바, 바이올린, 플룻 뭐 등등 이렇게 하시면 되고 교과 연계되어 있는 뭐 오카리나 리코더는 그 금액 받으시면 안 됩니다. 이건 마치 서비스인 듯이 이것도 저희가 무료로 해드려요. 이렇게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우쿨렐레나 이런 거는 원장님 배우시는 걸 추천드려요. 제가 아까 두 번째 중수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원가를 낮춰라라고 했어요. 원장님 직접 배우셔서 자격증을 딴 후에 특강을 하시는 게 원가 절감이 될까요? 아니면 강사를 따로 들여서 이거를 따로 이렇게 수수료만 남기고 하는 게 원장님께 더 매출이 더 증가가 될까요? 장기적으로 생각하시면 저는 뭐 바이올린, 플룻 이런 게 아니라면 원장님 피아노를 전공하시고 하셨다면 우쿨렐레랑 칼림바를 추천을 드립니다. 이거 원장님 음악 하셨던 분들은 한두 달이면 하실 수 있어요. 저도 합니다. 칼림바, 우쿨렐레. 저도 자격증 땄고요.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3급이면 초등학교 애들은 한 6개월, 3개월에 충분히 가르치실 수 있어요. 원비는 나에게 무엇인가? 나의 마지막 자존심이다. 절대 낮추지 않는다. 첫 번째, 어떤 가치를 올리나? 제가 일부에서 가치를 올려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기억하시죠? 자, 우리가 농사를 짓는데 가치가 높은 열매를 맺으려면 필요한 게 뭘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일단 우선적으로는 엄선된 씨앗, 그리고 뭐 비옥한 땅, 농사꾼의 노력, 그리고 날씨도 좋아야 할 것 같아요. 그죠? 그럼 이거를 음악학원의 가치를 높이려고 하는 거에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옆에 있는 거랑 이제 비교하면서 한번 보시면 첫 번째로 필요한 거는 특별함, 그런 전문화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학부모를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죠. 그리고 원장님의 노력, 교수 능력도 필요한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밑에 날씨와 상권은요,
원장님의 노력으로 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키포인트는 이런 원장님의 시간과 노력을 바꿀 수 있는 부분인 이 위에 있는 세 가지. 즉, 합당한 선에서 원비를 일상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도 이게 수차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학원의 특별함을 찾으라는 거. 그 학원에서만 배울 수 있는 혹은 익힐 수 있는 매력적인 특별함이 있는가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학부모를 설득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원장님의 노력과 교수 능력, 즉 교수력이죠. 이 세 가지가 미리 사전에 준비되어 있어야 문턱이 낮은 원비 인상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오늘 알려드릴 스킬 하나로 이렇게 한 번에 해결해 드리려고 하는 거죠. 어떻게요? 이 원장님의 시간과 노력을 바꿀 부분 준비를 한번 해보자고요. 자, 뭐를 준비를 해야 될까요? 저는 오늘 무기를 준비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럼 뭐 어떤 무기를 준비해야 될까요? 자, 혹시 오늘 모이신 원장님들 이렇게 영화 좋아하시나요? 저는 영화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뭐 이렇게 중세 영화나 이런 데 보면 아군이 막 성을 지키는 장면을 상상해 보자고요. 적군들이 막 성 뒤에서 쿵쿵 막 저벅저벅 이렇게 걸어오고 있어요. 저 멀리서 쫙 이렇게 서 있어요. 가장 먼저 투석기가 엄청나게 큰 돌을 성을 향해서 날아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막 궁수들이 활을 쏘고요. 수만 발의 화살이 막 슉슉 날아오면서 발사가 돼요. 이 화살이 뭐 얼마나 많은지 하늘을 쫙 덮다가 아군들이 막 옆에서 막 쓰러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성 위에서는 올라오는 적군을 향해서 막 창을 이용해서 막 못 올라오게 찌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결국에 성 위에 올라오면 서로 칼로 챙챙하면서 싸우기 시작해요. 잘 보면 적들의 전략에 따라 아군이 쓰는 무기들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즉, 원거리, 중거리, 근거리에 따라 사용하는 무기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학원을 운영하면서 수많은 학부모님들을 만나요. 지난 강의에서 필요에 따라 가치도 변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하시나요? 자, 이 부모의 필요, 학부모의 필요, 즉 니즈가 모두 같을까요? 그 니즈는 다 달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무기는 뭐예요? 이거예요. 바이엘, 체르니 100, 체르니 30, 체르니 40. 이 교재가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요새 리뉴얼해서 엄청나게 잘 나오는 교재들이 있어요. 하지만 절반 이상의 원장님들의 5개 가계 표시 아시죠? 그 학교 문 밖에 표시하는 5개의 가계 표시 거기에 어떻게 돼 있어요? 바이엘 얼마, 체르니 얼마,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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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니면 뭐 초급 얼마, 중급 얼마, 고급 얼마 이 커리큘럼이 다 다른 학부모 니즈를 맞출 수 있나요? 저는 못 맞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 커리큘럼을 학부모의 필요에 맞게 준비해 놓을 필요가 있겠네요. 하지만 우리는 아직도 주먹으로 때려잡는 옛날 방식으로 가르치고 있지 않은가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새로운 교수법을 배우셔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 그 음악학원이 가져야 할 트렌드 핵심 역량 7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바로 소비 트렌드를 기반으로 한 음악학원의 그 트렌드 핵심 역량 7가지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거 이거요. 이 소비 트렌드라는 게 돈의 흐름이잖아요. 이런 고객들은 이것을 원해서 돈의 흐름도 이쪽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우리는 엉뚱한 곳을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트렌드는 제가 한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내부적인 요인과 외부적인 요인이요. 자, 이 외부적인 요인은 우리의 노력으로 바뀔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사회의 그런 트렌드, 흐름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외부적인 요인은 제외를 하고 이 세 가지를 적용해서 원장님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자, 이 외부 요인을 빼면 이 세 가지가 남겠죠. 전문화, 특별함, 맞춤 교육, 그리고 감성 교육. 자, 이 세 가지로 할 수 있는 걸 최근에 뭐 떠오르고 있는 유아음악, 감성음악, 음악 영어도 있고요. 입시 전문 등등이 있겠죠. 세미나나 자격증을 통해 원장님의 특별함과 교수력을 증가시켜야 합니다. 자, 조금 더 예를 들어볼까요? 김밥천국과 놀부 부대찌개가 있습니다. 두 곳 모두 부대찌개는 팔고 있어요. 자, 어느 부대찌개가 더 맛있어요? 그리고 어느 곳이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을까요? 두 군데 다 부대찌개를 먹어보셨다면 전문점이 더 맛있고 가격도 높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자, 이 바로 전문화와 특별함이 가치와 금액을 상승시킬 수 있는 재료가 되는 겁니다. 이런 질문하시는 원장님도 계십니다. 전문화만 하면 뭐 그것만 해야 되나요? 다른 건 못해요? 그럼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전문화를 해야 세분화도 가능한 겁니다. 오히려 메뉴를 전문화시키니까 부대찌개에 대한 선택도 더 세분화되겠어요. 금액도 더 세분화되고 더 금액이 올라간다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음악학원의 전문화대해서 한번 볼까요? 우리의 기본 메뉴는 뭐예요? 위에서 보이는 바이엘, 뭐 체르니 100, 체르니 30, 체르니 40이 있죠. 혹시 이게 주력이신 분이라면 좀 더 전문하고
그리고 세분화 하셔야 됩니다. 원장님들이 하실 수 있는 부분은 이 정도 있겠네요. 제가 밑에 있는 말씀드린 거, 뭐 석세스 피아노, 어드벤처 아카데미, 톰슨 피아노, 퍼스트 피아노, 박순현 피아노, 땡큐 피아노,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퍼펙트 오디 음악, 뭐 스마트 에잇, 유리드믹스 등등, 그리고 음악 영어, 본인의 특별함을 준비하신 분도 계신 것 같아요. 자, 이 나누는 기준에 따라 뭐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아까 무기 말씀드리면서 원거리, 중거리, 근거리를 말씀드렸어요. 그 전략에 따라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임의적으로 분류를 한 겁니다. 자, 이 무기들을 다 준비하시라는 건 아니라 이 분야별로 추가적으로 한 개 이상 준비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부 원장님들이 이 부분에서 자격증이나 수료증을 따지 않고 그냥 교재만 구매해서 가르치려고 하는 분들을 봤어요. 제가 일부 강의에서 말씀드린 샌비키아 과일 전문점 기억나시나요? 거기 직원들에게 이 멜론이 왜 30만 원인지 말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었어요. 왜냐하면 연수까지 보내면서 1일차, 2일차, 3일차 각 멜론의 맛을 스스로 느끼면서 왜 30만 원이나 값어치를 하는지 직원들이 직접 체험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직접 배우면서 자격증이나 수료증을 받으신 분과 그냥 교재만 구매해서 교재만 보고 설명하고 본인의 쪼대로, 흔히 쪼대로 가르치는 분들은 어느 분이 그 멜론 맛을 잘 알고 잘 가르칠 수 있을까요? 내가 다 아는데 뭐 그 정도쯤이야라고 생각하시더라도 이 멜론의 맛과 똑같이 자격증이나 수료증은 꼭 따셔서 가르칠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각 교수법의 선택의 기준은 주변의 상권과 그리고 원장님의 특성에 맞게 준비해야 하고 원장님의 그런 교수 성향과도 맞아야 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각 분야별로 이런 조합도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유아음악을 한다면 오늘 이거 한번 해볼까? 이런 거 못하시는 원장님 분도 있어요. 아마 제대로 된 교육이 다른 분에 비해서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분은 이렇게 본인의 특성에 맞게 다른 그런 교수법을 하셔서 조합을 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핵심은 전문화와 세분화를 해야만 원빈상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앞에서 말씀드린 이걸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겁니다. 이 특별함의 조합을 잘 준비하시면 원장님의 교수 능력도 올라갈 거고요. 준비하신 그 특별함이 학부모를 설득하게 될 겁니다. 어떻게요? 자, 오늘의 세 번째, 학부모를 꿰뚫어라입니다. 자, 이런 동료 아실 겁니다. 우리 집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꽃 찾으러 왔단다, 왔단다, 왔단다. 무슨 꽃을 찾으러 왔느냐, 왔느냐. 예쁜 꽃을 찾으러 왔단다, 왔단다. 가위바위보. 아주 집요한 노래예요. 집에 온 이유를 무려 5번이나 물어봅니다. 여러분, 이 동요에서 집에 온 이유를 집요하게 파고 또 판다는 겁니다. 자, 이 예를 든 이유는 뭘까요? 학부모가 원장님의 학원에 방문한 목적. 이렇게 방문했을 때 단순히 피아노를 배우기 위해서라고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학부모의 정확한 목적을 또 파고 들어야 합니다. 자, 앞에서 우리는 많은 무기를 만들었어요. 그 무기를 써먹어야죠. 공격과 방어의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교과 과정의 연계가 목적인지, 아니면 아이의 흥미 목적인지, 평생 취미의 목적인지, 그 학부모님이 맞벌이인지 외벌이인지, 시간 때우기, 흔히 뭐 뺑뺑이가 목적인지, 아까 보여드린 목록 있잖아요. 거기서 교과 과정을 연계할 수 있는 과정을 설명을 해드리고, 흥미가 목적이라면 놀이음악을 할 수 있는 과정을 보여드린다든가, 맞벌이라든지 뭐 외벌이라든지 직접 물어보시라는 게 아닙니다. 상담 속에서 원장님이 캐치하실 수 있어요. 자, 보통 맞벌이라면 아이가 학교가 끝나고 바로 집에 가는 것보다 학교에서 제대로 된 양질의 교육을 받기 원하시는 분도 있으시고요. 반대로 아이가 집에 있는 것보다 밖에서 그래 뭐라도 배워서 그냥 아무 거라도 배워서 시간 때우기죠. 흔히 뺑뺑이를 돌리기 위해서 음악 학원을 선택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자, 아까 다시 동료를 돌아가서 다시 한번 더 떠올려 보자고요. 자, 우리 집에 왜 왔니? 꽃 찾으러 왔어요. 자, 우리 학원에서도 우리 학원에 왜 왔니? 피아노 배우러 왔어요. 자, 무슨 꽃을 찾으러 왔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예쁜 꽃을 찾으러 왔대요. 저희는 이렇게 저렇게 가르치고요. 초급 얼마, 중급 얼마, 고급 얼마입니다. 극단적으로 과정 생략을 하고 말씀을 드렸지만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서는 제대로 된 상담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하나에 더 나아가서 음악을 배우려는 궁극적인 목적이 뭔지, 그 음악을 배워서 학부모가 얻고자 하는 게 뭔지, 아이가 뭘 배우기를 원하는지
최종적으로 뭘 얻고자 하는지 우리는 그 최종 목적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필요에 따라 가치도 결정이 된다고요. 학부모가 어떤 것이 필요로 한지 파고 또 팔수록 그 가치를 입증하실 수 있고 그 가치에 대한 정당한 금액을 받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학원에 온 진짜 목적이 뭔지 제대로 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단순히 피아노 배우기 위해서 왔다, 음악을 배우기 위해서 왔다, 이건 너무 1차원적인 목적입니다. 그 이후에 깔려있는 그 학부모의 목적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맞춤 상담이 필요로 하겠죠. 그 목적에 맞춰서 맞춤 상담을 하시는 거죠. 목적에 따라 상담 내용이 달라집니다. 자, 새는 뭘로 잡아요? 새총으로 잡아야 하고요. 물고기는 낚싯대로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저는 커리큘럼도 맞춤으로 하시라는 겁니다. 자, 상담을 통해서 학부모의 성향 그리고 아이의 성향을 파악했어요. 그리고 우리 학원에 온 목적을 이끌어냅니다. 그리고 아까 준비한 무기들, 이 무기들 중에서 그 목적에 맞는 커리큘럼을 설명을 하는 거죠. 자, 한번 볼까요? 자, 유아의 경우 학습 과정 중에 뭐 한글과 악보를 몰라도 피아노를 배울 수 있는 과정들이 정말 많아요. 유아 음악이나 놀이 음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5세부터 7세까지는 네발달의 그런 중요성까지 설명을 드리고 여기에 감성 음악 수업까지 추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 뭐 흥미가 목적이라면 스트레스 해소, 뭐 놀이 음악의 강조에 따라서 상담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반대로 그 목적이 잘못 알았다면 역효과가 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목적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놀이 음악이라서 단순히 노는 것만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커리큘럼까지 모두 목적에 맞게 준비를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자, 맞벌이라면 어때요? 맞벌이라면 이런 교습 시간을 조정을 해서 퇴근 시간에 맞춰서 아이를 픽업해서 갈 수 있게 한다거나 아니면 뭐 미술학원, 태권도 학원에서 이런 차량을 운행한다면 그 차량과 연계해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부분까지 설명을 해드리면 훨씬 더 좋겠죠.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시는 원장님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서 한번 꿀팁을 드려볼까요? 자, 상담하실 때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학부모가 피아노를 배웠다고 하더라도 아니면 원장님의 나이가 많다라고 하시더라도 이 배웠던 교재는 원장님과 학부모 아마 두 분 다 적어도 10년 전 교재일 거예요. 그쵸? 뭐 최근까지 배우신 분들 있으시겠지만 하지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요즘 교재 어떻습니까?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기본 교재만 가져다 줘도 아, 많이 바뀌었구나 라고 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준비한 무기가 있죠. 그 준비된 새로운 교재도 함께 새로운 교수법을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새로운 교재도 보여드리면서요. 그리고 그 공감대를 형성하는 겁니다. 우리 세대가 배웠던 대로 가르치지 않아 라고요. 쿡쿡 찔러라입니다. 자, 과연 누구를 쿡쿡 찔러야 할까요?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생각을 할 때 머릿속에서 두 가지 시스템이 적용하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바로 자동 시스템과 숙고 시스템입니다. 뭐라고요? 자동 시스템과 숙고 시스템이요. 자, 여기서 자동 시스템은 본능적이고 직관적이고 노력이 필요 없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숙고 시스템은 느리고 의식적이고 노력이 필요한 시스템입니다. 자, 이 두 가지 시스템을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상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비행기가 막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승무원들이 바쁘게 움직이면서 막 승객이 좌석에 바로 앉으라고 얘기도 하고요. 그리고 방송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저는 K형 항공기 기장 조은희입니다. 현재 이상기류를 만나 비행기가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급박한 방송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죠? 우리는 머릿속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러다가 비행기 사고 나는 거 아니야? 무섭다. 이런 생각이 가장 먼저 들 거예요. 자, 이렇게 본능적이고 직관적이고 노력이 필요 없는 자동 시스템이고요. 그러다 다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에이, 괜찮아. 비행기든 이동수단 중 뭐 사고율이 제일 낮기도 하니까 괜찮을 거야. 금방 괜찮아지겠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생각이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느리고 의식적이고 노력이 필요한 숙고 시스템입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린 자동 시스템과 숙고 시스템, 이 두 시스템을 이용해서 학부모님들이 원장님의 학원을 선택하도록 유도할 겁니다. 자, 원장님들 지금 채팅 못 치시는 분들 채팅 칠 준비해 주시고요. 제가 한번 원장님의 선택을 유도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원장님 중 한 분이 좋은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제가 한번 유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채팅 치실 수 있는 분 아무거나 뭐 숫자 1이나 이렇게 한번 쳐보시겠어요? 준비되신 분? 네. 제일 먼저 쳐주신 10님. 네. 저와 혹시 뭐 사전에 이런 협의가 있으셨나요? 제가 원장님이 어떤 걸 하실지
사전에 협의가 있으셨을까요? 아마 오늘 없으셨어요. 그죠? 사전에 뭐 어떻게 해라 라는 사전 협의가 없으셨습니다. 자, 지금 빨간 카드와 파란 카드 숫자, 파란 카드, 그리고 숫자 1과 2, 총 4장의 카드가 있어요. 이 중 한 장은 당첨, 그리고 나머지 3장은 꽝입니다. 자, 채팅치 준비하시고요. 빨간색과 파란색 중 어떤 카드를 선택하시겠나요? 지금 한번 채팅 쳐주시겠어요? 숫자까지는 말고요. 일단 빨강이요. 네. 그렇다면 저는 이 빨간색을 제외한 파란색은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카드는 빨간색 숫자 1과 빨간색 숫자 2입니다. 자, 이 두 카드 중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나요? 1이요. 자, 그럼 선택하지 않은 숫자 2는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숫자 빨간색 숫자 1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이 카드를 한번 뒤집어 볼까요? 네, 축하드립니다. 당첨되셨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상품은 없습니다. 자, 원하신다면 제 사진이 찍힌 이런 대형 브로마이드 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농담이고요. 자, 사전에 원장님과 저랑 협의가 없었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저는 이미 파워포인트로 제작해 놓은 상태고요. 어떻게 원장님께서 빨간색 숫자 1을 카드를 고를지 알 수 있었을까요? 바로 제가 원하는 특정한 방향으로 살살 밀었기 때문입니다. 즉, 제가 이미 정해놓은 카드를 원장님이 선택하도록 유도를 한 거예요. 제가 이 카드를 선택하는 걸 보여드린 이유는요. 원장님이 학부모로 상담할 때도 같은 원리예요. 똑같이 교재를 놓고 자, 어머니 어떤 교재를 고르시겠습니까? 하라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이해하기 편하시라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여드린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말씀을 아니라는 거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원장님들이 학부모로 상담할 때도 제가 방금 했던 것처럼 원장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원장님들은 학부모를 어떻게 유도하실 수 있을까요? 바로 넛지를 통해서 학부모를 유도하실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넛지요. 넛지가 뭐예요? 넛지란요, 팔꿈치로 살짝 쿡쿡 찌르는 거, 이걸 얘기를 합니다. 즉 특정한 방향으로 살살 밀다라는 뜻이에요. 너무 어려워요 하는 원장님들 계세요. 에이, 무슨 말씀이세요 원장님? 옷 사러 갔을 때 우리 많이 듣습니다. 어머 언니 이거 딱 언니 옷이다. 뭐 사실 넛지가 이렇게 속보이게 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이미 그 말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알아차릴 정도로 이렇게 속보이게 하는 걸 말하진 않지만, 사실 이 넛지는요 알아차리기 힘들 정도로 주변에서 굉장히 흔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 넛지라는 말은요 강압하지 않고 부드러운 개입으로 사람들이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흥미를 유발해서 소비자의 관심을 이렇게 끌 때 선택은 소비자 스스로 할 수 있게 하는 마케팅 전략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학부모의 선택을 이끌어내고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의 핵심이 바로 이 넛지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넛지는 흔하게 볼 수 있어요. 음악 스트리밍 어플이나 뭐 넷플릭스에서 첫 달 무료, 두 번째 달부터 뭐 결제하는 걸 볼 수 있죠. 한번 결제를 해서 시작을 하면 잘 해지를 안 한다고 해요. 이렇게 첫 달 무료로 하는 것도 넛지라고 할 수 있겠고요. 뭐 이렇게 운전하시는 분 계신가요? 고속도로 가다 보면 차선 변경 유도선이라고 해서 이렇게 같은 선에 핑크색, 초록색 이렇게 나눠지는 부분은 보셨을까요? 그렇게 이것도 운전자가 차선 변경을 하기 편하게 넛지를 해서 유도를 하는 겁니다. 또 있어요. 이게 우리가 흔히 뭐 상담센터 전화를 해보면 우리 엄마가 상담할 예정입니다. 예쁜 말 고운 말 부탁드려요. 이런 상담 멘트가 나오죠. 실제 진상 고객이 줄어들었다고 해요. 하나 더, 우리나라 역대급 넛지가 있어요. 바로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이 노래 아시죠? 이 노래가 우리나라 아버지들의 어깨에 엄청난 넛지를 작용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자, 여기서 한번 우리가 사례로는 충분히 이해가 되셨을까? 그죠? 자, 그럼 학부모를 우리가 어떻게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해야 할까요? 학부모에게 선택권을 주어라 합니다. 자, 학부모에게 선택권을 주는 겁니다. 고를 수 있게요. 그러니까 학부모님이 여러 학원들 중에 제일 합리적인 가격에 고품질 레슨을 학원을 고를 수 있게끔, 이 정도 가격에 이 정도 수업이면 괜찮은데 여기로 가야겠다 고를 수 있게끔 해주는 거죠. 왜 선택권을 드리라고 했을까요? 네, 맞습니다. 선택권을 주고 우리는 그 선택권 중에서 특정한 방향으로 살살 밀다. 뭐였죠? 넛지. 학부모의 설득이 힘들다는 원장님들 계셨어요. 선택권을 주고 어떻게 해요? 그 선택권 중에 우리가 원하는 특정한 방향으로
살살 밀어서 유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원장님들은 학부모에게 얼마나 많은 선택권을 주시나요? 여기 보이시듯이 초급, 중급, 고급이에요. 선택권이 있나요? 같은 단계 안에서는 고를 수 있어야 선택권이죠. 그렇게 일괄적으로 선택권을 주니까 학부모님들은 어떤 선택을 해요? 선택권이 없어요. 없으니까 비교를 누구랑 해요? 주변 학원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수 방법도 평범해 보이니까 가격, 즉 금액으로 비교당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일부 복습하신 분들은 일부 내용에서 쫙 이어져서 머릿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선택권을 주고 우리는 앞에서 말씀드린 부드러운 개입을 통해서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오는 게 중요하겠죠. 선택권을 주고 학부모님 스스로 합리적인 선택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게 하면 되겠죠. 그런 합리적인 선택이 어머어머 언니 이렇게 속보이게 하는 거 말고요. 눈치채지 못하게. 이게 포인트입니다. 아까 빨간 카드와 파란 카드 보여드린 거 저도 선택을 유도했어요. 그리고 그 선택을 눈치채지 못하게 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라고요? 선택권을 주고 우리가 원하는 특정한 방향으로 살살 이끌어 와야 한다. 넛지 잊으시면 안 돼요. 자, 비교는 이렇게 우리 학원 내에서 어떤 과정을 하게 할지 고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 다른 학원과 금액 비교를 하게 만드십니까? 그리고 선택은 원장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학부모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럼 방법은 우리가 새로운 기준선을 학부모님께 제시를 하는 겁니다. 기존 가격의 평범한 과정과 품질이 더 좋고 더 높은 가격의 과정을 두 개를 보여드려요. 여기까지 이해를 하셨을까요? 제가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금 6번째 사례입니다. 자, 커리큘럼을 쭉 설명을 드릴 때 과연 이 커리큘럼을 듣는 것이 더 직관적일까요? 아니면 보는 것이 더 직관적일까요? 제가 아까 교재도 같이 보여드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교재에 대한 내용을 듣는 것이 더 직관적으로 학부모에게 들릴까요? 보는 것이 더 직관적으로 들릴까요? 맞아요. 보는 것이 더 직관적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앞으로 상담하실 때 기존 교재와 새로운 교재를 보여주면서 비교하면서 설명을 하는 거죠. 학부모가 직접 펼쳐서 볼 수 있게요. 원장님들은 앞에서 고른 무기들이 준비가 이미 되어 있다면 전문가처럼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그 수료증들도 상담 장소 원장님 그 뒤쪽 있죠? 아니면 뭐 가장 잘 보이는 쪽에 수료증을 쫙 배치를 해두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원장님은 그 새로운 교재와 기존 교재와 비교를 하시면서 상담을 하시는 거죠. 저는 아직 뭐 준비가 덜 돼서요. 이렇게 뭐 부끄러워하시는 원장님도 있으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원장님들 그렇게 노력을 하시면요. 그 원장님 등 뒤에 있는 수료증들이 원장님을 전문가로 백업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원장님 전문화 하셔라, 특별함을 가져라, 자격증을 따셔라, 수료를 하셔라, 새로운 과정 준비를 하셔라라고 끊임없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다시 되돌아와서 자, 학부모님의 그 선택을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살살 이끌어 와야겠죠. 전문성, 즉 특별함을 가진 학원이 유리한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보통 새로운 교수법을 시도하는 원장님들이 가격을 인상하고 싶은데도 전체 가격을 일괄적으로 올려버리면 주변 학원 대비 이런 이렇게 비싸서 안 오면 어쩌지? 이렇게 고민만 하고 못하고 계실 거예요. 그 이유가 이런 단일된 가격으로 초급, 중급, 고급 이런 식으로 단일된 가격으로 전체를 올려버리니까 다른 학원과 가격 비교가 되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이런 전문성과 특별함을 가지게 되었다면 새로운 교육과 가격표를 추가로 제시를 하는 겁니다. 자, 추가로 제시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 총 몇 가지예요? 최소 6가지 이상이겠네요. 그래서 선택권을 이끌어내라는 겁니다. 자, 이 선택권 아직도 이해를 못 하시는 분은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자, 해외여행을 갔다고 생각을 해보죠. 자, 우리가 해외여행을 가서 호텔을 갔어요. 호텔에도 선택사항은 있습니다. 자, 아시다시피 일반 가격에 디럭스를 선택할지
그리고 높은 가격의 스위트룸을 선택할지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선택은 누가 해요? 호텔 직원이 하는 게 아니에요. 고객인 우리가 하는 겁니다. 자, 학원에서도 선택은 누가 해요? 원장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고객인 학부모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어디가 더 좋아요? 당연히 스위트룸이 더 좋아요. 하지만 고객인 우리는 본인의 사정에 맞게 본인의 필요에 맞게 디럭스를 할지 스위트룸 할지 선택을 한다는 거죠. 자, 학원 이런 수강료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아까 말씀드린 이런 프리미엄 초급은 이 아래에 있는 과정, 밑에 있는 과정 중 하나라고 한번 가정을 해 봅시다. 자, 학부모에게 바이엘 과정과 프리미엄 초급 과정 커리큘럼을 쭉 설명을 드리겠죠. 자, 어떻게 설명드리는지는 아까의 목적에 맞게 쭉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어떤 거로 등록하시겠어요? 자, 선택은 누가 한다고요? 학부모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 학부모님들은 고민을 하시겠죠. 어느 학원의 선택이 옳은지, 합리적인 선택인지. 아까 말씀드린 자동 시스템과 숙고 시스템이 머릿속으로 작동을 합니다. 다른 학원과 금액을 비교하신다면 다른 학원과 같은 가격인데 여기는 월 13만 원이네. 그런데 월 1에 더 좋은 수업을 해 주네. 그럼 다른 학원보다 이 학원이 낫겠네. 이런 고민을 하실 수도 있고 뭐 어떤 수업 과정을 할지 고민하신다면 여기는 다른 학원보다 더 특별한 수업을 하네. 같은 가격이라면 여기가 낫겠네. 아니면 다른 학원에서는 이런 수업을 하는데 여기만 유일하게 이걸 하네. 이왕이면 제대로 된 수업을 받는 게 낫겠지? 그럼 돈 더 주더라도 15만 원짜리를 하자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고민은 누가 해요? 학부모님이 해요. 하지만 어떤 학원을 선택할지 그 확률이 우리가 더 높게 된다는 거예요. 주변 학원과 원장님네 학원 두 곳을 비교하더라도 선택권은 3분의 1이겠죠. 두 곳만 비교를 한다면. 하지만 원장님네 학원 과정 두 개, 다른 학원의 과정 하나, 확률은 66%와 33%. 어디가 더 선택할 확률이 높아질까요? 자, 싼 것만 찾는 학부모가 오더라도 우리는 이미 전문성을 입증을 했어요. 어찌되었든 선택을 받을 확률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원비를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제시를 하면 학부모님이 "다른 데는 얼마던데 왜 여기는 더 비싸요?" 라는 얘기를 해요, 안 해요? 절대 안 해요. 물어본다면 뭐예요? 원장님께서 커리큘럼을 잘못 설명하신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심리적 문턱을 낮추게 되는 효과가 있어요. 자격증이 여러 개라도 프리미엄 중 한 개만 미는 게 좋겠죠라고 얘기하셨는데 이 자격증을 여러 개 놓고 그 학부모랑 상담을 하면서 마지막에 "어떤 걸 하시겠어요?" 했을 때 이 제시를 하는 기준이 달라집니다. 유아음악이면 유아음악에 맞는 그 교재랑 "어떤 걸 하시겠어요?" 비교를 하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순수 입시로 왔다 그러면 또 교재가 또 달라질 수 있겠죠. 거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무기를 원거리, 근거리, 중거리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를 준비하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근데 이 준비 자체가 원장님 성향에 맞춰서 준비를 하시는 게 더 좋다라는 거죠. 그냥 단순히 두 가지만 준비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이 네 분류 중에 각 분류별로 한 총 네 가지 정도 위에서 한 개, 아래 중간에서 이렇게 한 개, 한 개, 한 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시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해요. 학부모 스스로가 고민해서 어떤 선택을 하든 우리가 원하는 선택을 하게 하는 거죠. 저는 여기서 좀 더 심화 단계의 스킬을 쓰려고 합니다. 자, 네 번째, 바보를 만들어라입니다. 제가 여기서 음악학원 원장님들의 코칭이나 그러니까 컨설팅을 나가보면 가장 공들이는 부분이 이 두 가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목적에 따른 커리큘럼을 짜드리는 거 하나, 그리고 지금 말씀드릴 네 번째, 가격 제시, 일명 바보를 만들어라. 오해하실까 봐 말씀을 드리는데 학부모를 바보를 만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럼 뭐를 바보로 만들어야 할까요? 자, 지난 1부에서 제가 예고편으로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실제 대형 마트에서도 사용하는 바로 그 스킬입니다. 대형 마트에 가면 이렇게 뭐 우유 세 종류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그 우유 세준위를 보고 우리는 머릿속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동 시스템과 숙고 시스템을 작용해서 고민을 합니다. 자, 3등급 A 우유가 1,000원이고 1등급 B 우유가 1,300원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2등급의 C 우유가 1,500원이라고 해보죠. 자,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고를까요? 가격은 낮고 품질은 좋은 걸 고르시잖아요. 그쵸? 이걸 기준으로 우리는 뭐 가성비가 높은 우유를 고르시게 될 겁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각각 두 제품씩 가격이랑 품질을 비교해서 승패를 나눠보자고요. 자, A 우유랑 B 우유를 비교를 하면 A 우유가 가격은 승, B 우유가 패. 하지만 품질은 A 우유가 패, B 우유가 승입니다. 각각 1승 1패씩 하겠네요. 그쵸? 그리고 A 우유와 C 우유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A 우유가 가격 승, C 우유가 패. 그쵸? 품질은 A 우유가 패, 그리고 C 우유가 승. 최종적으로 2승 2패, 1승 1패, 1승 1패 이렇게 되겠네요. 맨 밑에 최종 이렇게 승패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B 우유와 C 우유를 비교해보면 가격 면에서는 B 우유가 승, 그리고 C 우유가 패. 품질은 B 우유가 승, 그리고 C 우유가 패. 최종적으로 여기서 3승 1패로 B 우유가 선택이 되겠죠. 아마 여기서 대부분 가장 품질이 좋고 합리적인 B 우유를 선택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무조건 싼 거 찾는 사람은 뭘 선택했을까요? A 우유를 골랐을 겁니다. 저는 사실 B 우유를 팔기 위해 전략적으로 C 우유를 껴넣은 거예요. 자, 여기서 C 우유를 바보로 만들어서 B 우유를 선택하게끔 유도를 한 겁니다. 자, 원하는 방향으로 살살 밀다 뭐였죠? 네, 넣었지. 저는 여기서 C 우유를 껴넣음으로써 여러분들이 3등급 A 우유가 1,000원이 아닌 2,300원인 B 우유를 선택하게 만든 거예요. 자, 여기서 다른 학원에서 안 하는 정말 특별한 고퀄리티의 프리미엄 수업을 한다면 우리는 B 우유가 돼야겠죠. 여기서 집중하셔야 될 부분은 A 우유보다 B 우유가 가격이 더 높다라는 거예요. 원비를 더 받았다는 겁니다. 혹시 원장님들 누가 C 우유를 선택하면 어떻게 해요? 왜 걱정을 하세요? C 우유를 선택하면 가격이 1,500원입니다. 기존에 봤던 원장님의 원비보다 훨씬 더 받았어요. 더 높은데 왜 걱정을 하세요? 아싸 땡큐. 그죠? 자, 그리고 B를 선택한 학부모님께서 원하는 고품질의 프리미엄 수업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 등급 보셨죠? 그러면 학부모님도 어떻게 생각할까요? 금액 대비 매우 합리적인 소비를 하셨다고 생각을 하신다는 거죠. 자, 다시 한 번 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어디예요? 놀이공원입니다. 원장님들, 놀이공원을 한번 원장님이 직접 운영한다고 예상을 해봅시다. 상상을 한번 해보자고요. 지금의 입장료는 입장료가 8,000원, 그리고 1회권이 6,000원, 입장료는 별도고요. 그리고 입장료가 포함되어 있는 자유이용권이 3만원에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일부터 금액을 인상하고 싶어서 올립니다. 얼마씩 올릴 거냐면 입장료는 2,000원 올릴 거고요. 1회권도 2,000원 올릴 거고 자유이용권은 5,000원 인상을 하고 싶어요. 자, 원비를 10만원 받으시는 분은 11만원으로 받으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거의 비율이 비슷할 겁니다. 자, 그래서 금액이 올랐습니다. 입장료 만원, 1회권 8,000원, 자유이용권 35,000원으로 인상을 했어요. 가격이 올랐는데 오르고 나니까 확실히 비싸 보여요. 그쵸? 아까보다 좀 심리적인 문턱이 올라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저는 가격표를 하나 더 추가합니다. 자, 빅3 입장권 3회권으로 해서 입장권까지 포함한 거를 31,000원에 올려놓을 거예요. 자, 어때요? 이제 어떤 선택을 하면 가장 현명한 선택처럼 보이죠? 아마 뭐 가성비를 따진다면 지금 오른 가격 내에서는 기존 오르기 전 가격을 모른다면 자유이용권을 선택하면 아주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어떤 가격표가 바보 가격이에요? 네, 맞아요. 빅3가 바로 바보 가격입니다. 물론 뭐 놀이공원을 많이 안 타시는 분은 자유이용까지는 필요 없어. 그냥 난 3번만 탈래 하시는 분은 빅3를 선택하셨을 거예요. 여기서 빅3를 선택해도 어때요? 이전 자유이용권 3만원보다 1,000원 인상된 금액이라는 거죠. 아싸, 땡큐베리 감사. 매출은 올랐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궁금하실 거예요. 도대체 바보는 어떻게 만드는 거야? 자, 여기서 바보를 만드는 방법은 실제 매출 2배 올린 실사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실사이기 때문에 뭐 실제 적용했던 그 교재가 노출은 될 수 있어요. 뭐 근데 저랑 아무 관련 없는 교재니까 그냥 이렇게 했었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자, 일단은 출발은 이렇게 합니다. 기준은 이런 식으로 짜드려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4가지 기준 있죠? 이렇게 A, B, C, D 이런 식으로 나눠요. 제가 뭐 이렇게 B와 C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장님들이 주병 상권이나 원장님의 특성에 맞게 준비를 해야 되고요. 이 2가지 조합도 중요합니다. B와 C 이 2가지 조합도 중요해요. 제가 말씀드린 이 과정 위에 다른 더 좋은 과정도 있어요. 원장님께서 이런 세미나를 듣고 아까 그 교재 회사에서
하는 이런 세미나를 듣고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음악 영어 RCM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B에 속하기도 그렇고 C에 속하기도 그렇더라고요. 근데 아무 군데 한 군데를 속하더라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B나 C, 만약 RCM을 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B와 C 한 군데에 넣어서 적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좀 더 추가적인 걸 말씀을 드린다면 태권도장에서는 이미 수년 전부터 영어로 뭐 차력 같은 경우는 어텐션 해 가지고 태권도 가르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예 이 RCM을 선택하는 거는 비록 한국에서 하는 거지만 올 영어로 진행을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 생각해요. 그렇게 해서 B와 C에 적용을 해서 진행을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카테고리를 이렇게 4 개로 진행을 해 드리고 있고요. 이렇게 B, C 그리고 D 같은 경우에는 B와 C를 합친 걸로 저는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원장님들 주의하실 게 있습니다. 금액이 증가한 만큼 그 이상의 가치를 돌려줘야 한다는 거예요. 원장님 매출이 먼저가 아니라 사실 고객, 즉 학생과 학부모가 먼저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학부모님이 같은 금액에 더 많은 이득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야 경쟁력이 있는 거지, 고퀄리티 이런 프리미엄 수업을 하기 위해서 그 원장님의 교수력을 올리기 위한 그런 노력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스킬을 알려드리긴 하지만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나쁜 넛에게는 재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A 하라고 했다고 A 그대로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 원장님의 색깔에 맞는 조합을 개발을 하셔야 돼요. 즉 원장님의 여건과 성향 그리고 상권에 맞게 맞춰서 진행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렇게 원장님 스스로 본인의 색깔에 맞는 조합을 개발을 하셔야 이 ABCD 조합이 효과가 있어요. 안 그러면 효과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기본 구조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주변에 일반 피아노, 바이엘을 가르치고 있어요, 이미 주변에서. 그리고 주변에 일반 바이엘이 주 5회 13만 원이라고 가정하고 원장님의 커리큘럼은 기존 바이엘과 그리고 프리미엄 수업 각각 주 4회와 주 1회 해서 수업이 14만 원. 그죠? 그리고 프리미엄 수업만 하는 거는 주 5회로 해서 16만 원이라고 한번 설정을 해 봅시다. 그쵸? 그러면 여기서 누가 바보 가격이 되나요? 예, 맞아요. 주변 학원이 바보 커리큘럼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자, 주변 음악 학원에 비해서 높은 가격을 받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시스템 생각해 보면 주변 학원에 비해서 높은 퀄리티를 받는다는, 높은 가격을 받고 있다는 거 알고 있을 거예요. 원장님들이 1차적으로 걱정하는 게 이걸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커리큘럼 짠다면 이거 기본 구조입니다. 이렇게 짠다면 그 문턱은 조금 낮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저는 여기서 기본 구조로 가지 않아요. 사실 실제 사례는 응용 사례로 갑니다. 응용 버전으로 갑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원장님들은 주변 상권과 그 본인의 그 색깔에 맞게 과정을 찾으셔야 합니다. 자, 여기서도 하고 있는 거는 과정이 총 4가지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기존 바이 ABCD라는 그 커리큘럼 총 4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학원에서도요. 그리고 기존 바이엘은 주변 시세랑 똑같이 받고 있어요. 아까는 그 기존 바이엘을 빼버리고 아예 이렇게 2가지 과정을 했었죠. 하지만 이 학원에서는 커리큘럼을 무려 4가지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바이엘 같은 경우는 주변 시세와 똑같은 주 5회에 13만 원 받고 있고요. 프리미엄 B, 프리미엄 C, 그리고 프리미엄 B, C를 합친 프리미엄 D 과정을 각각 주 5회에 이렇게 15만 원, 그리고 C 같은 경우에는 주 1회 5만 원, 그리고 D 같은 경우는 주 5회 17만 원. 자, 이렇게 하면 주변 시세도 맞췄죠? 그러니까 주변하고 눈치도 볼 필요 없어요. 맞나요? 자, 이렇게 해버리니까 바보는 뭐예요? 예. C 커리큘럼이
바보가 되겠네요. 그죠? 이건 가격상의 이 커리큘럼상의 바보지 이 과정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자, 생각을 해 보시면 주 5회면 실제적으로 이거 25만 원짜리예요. 그죠? 자, 그리고 학부모의 선택은 이 B와 D를 선택할 가능성이 커지겠네요. 그죠? 자, 제가 컨설팅 해 드린 이 분의 매출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 원장님은요. 인수 시점 대비 최저로 2배 이상 지금 올라갔고요. 코일9 이전에는 최대 2.5배까지 상승을 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뭐 최근에 한번 통화를 해 봤어요. 잘 지내신지. 근데 이분이랑 한번 얘기를 해 보니까 이 A 과정은 요새는 아예 그냥 상담 때 얘기도 안 한대요. 주변 학원 다 이 가격 받고 있는데 요새는 이걸 아예 얘기도 안 한대요. 최근에는 뭐 학부모랑 상담해 보고 이분은 그냥 D 하시겠네. 바로 그냥 D 과정 얘기했더니 바로 그냥 한다고 얘기했대요. 이 시국에도 한 명이 늘었다고 연락이 오고 있어요. 그럼 다른 과정들도 이렇게 커리큘럼을 잘 짜시면 원장님들도 이렇게 받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덟 번째. 그 원장님께서 설 이후에 인상 그 계획이 있다고 하셨던 원장님 계셨어요. 사전 설문조사 제가 봤는데 그분 일단 제가 그 원장님 말리고 싶어서 제가 이걸 준비를 했습니다. 아마 걱정하시는 부분이 제가 어떤 부분인지 알기 때문에 그 걱정을 좀 낮춰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걸 준비를 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 그 학부모님들의 그 걱정이나 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문턱을 훨씬 더 낮출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원비 올리는 거에 대한 부담이 확실히 줄어들 겁니다. 자, 실제로 원비를 인상했던 그 기존 아이들까지 아까 방금 말씀드린 앞의 구조는 새로 받는 애들 기준이에요. 그럼 이제 원장님들은 실제로 기존에 있는 아이들도 인상을 하고 싶으신 거잖아요. 이게 물론 정답은 아닙니다. 이 학원에 맞게 제가 적용을 한 거고요. 원장님들도 그냥 이 사례를 보고 '아 요런 식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그 팁 있죠. 원장님 생각 못 하셨던 팁, 그런 팁들을 받아 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 학원은요. 이 처음에 인수를 했어요, 기존에 있던 학원을. 인수를 하고 난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위에 있는 프로그램을 실제로 기존 아이들에게 한 줄 1회 이상씩 신규 프로그램을 적용해서 교습을 계속 꾸준히 했습니다. 인수 후에도요. 그렇게 2-3 개월 되고 난 이후에 학부모 설명회를 했어요. 거기서 그 이전에 인수하기 전에 원장님이 하지 않았던 새로 지금 적용하고 있는 신규 프로그램에 대한 커리큘럼을 설명을 했어요. 기존 학부모님들에게 학부모 설명을 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는 2-3 개월 동안 이렇게 가르쳐 왔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가르칠 겁니다라고 학부모님들께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설명회가 끝나고 한 3 개월이 지났을까요? 이제 학부모님들이 '아 새로 커리큘럼이 바뀌었으니까 애들이 그렇게 교육을 받고 있구나.'라는 인지를 하신 상태예요. 그러고 난 이후에 만족도 설문조사를 합니다. 만족도 설문조사를 했어요. 학생들을 통해서 이렇게 학부모에게 그 설문지를 돌렸겠죠. 그렇게 해서 모인 그런 자필, 손으로 쓰셨겠죠. 자필 만족도 후기를 학원 개선하는 그런 방향에도 사용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 후기를 실제로 마케팅에도 활용을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이렇게 그 마케팅을 활용을 하면서 신규 등록부터는 이제 일괄 인상된 금액으로 적용을 했겠죠. 그리고 아직까지는 기존 아이들은 그대로인 거예요. 아직 인상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 아이들 한 연말 정도 되니까 연주회를 개최했습니다. 이제 한 요 시점이 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적용한 지 한 6 개월 정도 지났나요? 아마 그 이상 진행됐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마 그 연말 연주회에서 뭔가 달라졌다는 걸 보여줬겠죠. 그쵸? 그리고 다섯 번째, 기존의 아이들을 한 연말에 연주했으니까 이제 그다음 연도에 1월 시점이 왔을 거예요. 1월 시점에 인상 안내문을 발송을 합니다. 근데 아까 저한테 그 고민 그 설문조사 얘기해 주셨던 설 이후로 바로 인상하실 거라는 원장님 잘 들으셔야 됩니다. 1월 시점에 인상 안내문을 하는데 여기에 무슨 내용이 적혀 있냐면 3 월부터 원비 인상을 하겠다는 안내문을 미리 발송을 했어요. 다음 주가 설인데 그 설 위에 학부모님 인상했습니다. 바로 그냥 갑자기 한 게 아니라요. 1 월에
안내문을 발송을 하는데 3 월부터 인상하겠다는 안내문을 미리 2달 전에 3달 전에 발송을 한다고요. 이 부분 원장님이 굉장히 부담스러워하시는데 이미 앞에서 왜 올려야 하는지 이미 다 보여줬고요. 설명회도 해 드렸고요. 2 개월이나 남았으니까 아무래도 학부모님께 심리적 부담이 덜할 거예요. 그리고 이 안내문이 일괄 인상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 초급, 중급, 고급에 따라서 그 단계별 인상도 함께 진행을 했어요. 아마 3월 시점에 그런 단계별 인상이 있을 것 같다. 그럼 일괄 인상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왜? 일괄 인상을 해 버리고 3월 시점에 또 단계별 초급에서 중급으로 올라간다면 그 사람은 2만 원 미만에서 총 뭐 4만 원 이런 식으로 2번 인상이 있겠죠. 그래서 일괄 인상과 단계별 인상이 겹치지 않게 3 개월치를 미리 계산을 해서 안내를 했어요. 아직 단계별 인상은 하지 않고 단계별 인상을 할 것 같다라는 사람은 인상 그 안내문을 빼고 아직까지 단계 인상이 없는 애들만 한시적으로 일괄 인상을 공지를 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겹치지 않게 인상을 하면 학부모님 입장에서는 점진적으로 인상을 했으니까 부담이 최소화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진행하니까 물론 단점도 있어요. 나갈 사람은 나갑니다. 하지만 다 나가고 남아 있는 이런 아이들이 뭐 흔히 얘기해서 뭐 물갈이가 됐겠죠. 뭐 나쁜 의미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들어올 사람은 꾸준히 들어와요. 인원이 1 명, 2명 이렇게 들쑥날쑥은 하더라고요. 하지만 매출은 인수 시점 대비 아까 말씀드렸죠. 2배 그리고 최대 뭐 2.5 배까지 올랐어요. 근데 만약 이 원장님이 인상된 금액으로 이런 신규 등록한 애들을 인수 전의 기준으로 환산을 해 보면 실질적으로 원비가 3배, 4배 이상 오른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 원장님은 인상된 금액으로 신규 등록한 애들을 받았기 때문에 요 정도로 측정을 한 거지 실제 인수 시점 기준으로 그 일괄 인상한 거 생각하면 3배, 4배 이상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설부터 인상하신다는 원장님 좀 듣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그 안내문 있죠. 애들 계약하는 시점 3월 좀 맞춰서 그 기준에 맞춰서 인상을 안내문을 미리 발송해 드리고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 봅니다.